자, 클로징 벨 아니 오프닝 벨 라이브. 코스피 0.5%, 코스닥 0.2% 예상 체결지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2650 뚫고 더 갈 수 있을지. 자,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장 전략? 이제 코앞이라서 코앞이? 2650이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이 간밤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IB 쪽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메모리. 랜드 이제 턴 하니까 좀 사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훈풍이 우리나라 이제 뭐 특히나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뭐 지수는 생각보다 훨씬 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반도체가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물량 소화하고 이평선에서 좀 기간 조정 이후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부장들 보면 막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턴이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는 뭐 재건이나 뭐 방산, 전선,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 50조인가 엄청 큰 거 또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 거.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좀 산업은 특정 구간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좀 일찍 시작하셨네. 아니요, 저희 원래 한 8시 한 반에 시작해요, 원래. 그래요? 아, 네, 일찍 시작하기로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왔어요. 개장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 염이사님도 개장 전략. 네, 뭐 오늘 또 이제 미국장 끝나자마자 갑자기 또 트럼프가 한마디 했죠. 네. 관세.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은 있겠지만 뭐 관세 리스크를 뭐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보다 국내 증시가 지금 어제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마저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무겁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종목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도 혹시 또 위로 올라가 버리면 네. 개별주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데, 단기 매매나 이렇게 개별주 플레이하신 분들 같은 경우 돈이 요즘에 뭐 로봇주라든가 뭐 최근에 방산주나 이런 쪽으로 많이 쏠렸는데 여기서 네. 자금이 또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삼성전자 움직임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가면 지수는 정체되겠죠. 뭐 크게 빠질 건 없고, 다만 전자가 움직이면 지수는 위가 열릴 텐데,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은 대형주 또 안 갖고 있으면 약간 또 재미없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런 또 장세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 모든 시장의 좀 중심 키포인트는 저는 일단 삼성전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조선과 기계업종 시총이 엄청 커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만약에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결국 당분간은 소외된 쪽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여전히 뭐 조선 방산이 좋으면 계속해서 기존 주도주가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이외 어찌됐건 간에 뭐 당분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네,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4% 오르면서 2637. 코스닥은 약세권에서 시작합니다. 약보합권 0.1% 마이너스 773, 772 요 정도에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 넘게 상승하면서 LG엔솔까지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 좀 오르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삼전이 1% 오르면서 57,500원, 57,000원 뚫고 위로 지금 58,000원 노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4%,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랜드 가격 잘 말씀을 해주셨죠? 마이크론 21만 5천원. LG엔솔도 1.7% 오르고요. 35만 6천원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살짝 지금 간당간당 해가지고 한 0.5에서 한 1%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좋은 건 금융주. KB금융이 0.2%, 신한지주가 0.6%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요. 하나금융은 1% 가까이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원전 추가적으로 또 오르네요. 두산에너빌리티 1.3%, 37,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오늘 한화그룹주는 장 초반에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HLB, 리가캠, 삼천당 뭐 요런 애들 1%에서 2% 빠지면서 시작하고요. 로봇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그나마 조금은 나쁘지 않네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0.7% 정도 플러스고요.
나머지 종목들 뭐 딱히 볼 건 없고 제약바이오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좀 안 좋습니다. 지수가 왜 약세권인가 했더니 제약바이오가 문제네요. 알테오젠, HLB, 리가캠 3000당 1%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고 보로노이랑 ABL바이오는 어제 급등했죠? 네. 근데 오늘 5%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차익 실현 매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뉴스가 나왔을까요? 차익 매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쵸? 대표 멘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차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 4%, ABL바이오 5% 이렇게 마이너스 시작하고 펩트론도 1.6% 마이너스로 시작하네요. 오케이. 반도체 소부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주성, 파크시스템즈 등등등 해가지고 반도체 테크윙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동진세미캠도 반도체 소부장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하창환 본부장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확실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저의 마지막 아픈 손가락 삼성전자. 네. 드디어 네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왔고요. 좀 올라왔죠. 근데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좀 턴하는 흐름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전자에 조금 치중이 되는 좀 긍정적인 이 속닥속닥 뉴스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확실히 59,000원을 뚫어준다면 지수는 제 생각과는 정말 다르게 뭐 2,700 이상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삼성이 가버리니까 지수는 그 멱살 잡고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바로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 자체를 아예 배제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낸드도 그렇고 낸드는 얘기 나온 좀 됐고 디램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그 소식이 트랜스포스 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이구환신 또 워낙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사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렇게 순환매 나오고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막 올라온 상황에서 삼성까지 탁 올라버리면 뭐 지수는 뭐 예단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오늘 소부장 쪽에서도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요즘에 CXL이라든지 뭐 유리기판 그다음에 소캠 관련주 네.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면은 확실히 반도체가 좀 뜨겁긴 뜨겁다. 오늘 심텍 같은 경우도 11.64%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 소캠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걸 보면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많이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LS그룹주들 너무 좋죠. 네. 뭐 LS그룹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데이터 센터 하면서 생각을 좀 놓쳤는데 오늘 액침 냉각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 50조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에 짓는 거 이게 그 미국에서 하는 지금 인프라 구축하는 것보다 3배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액침 냉각 엄청 필요할 건데 뭐 삼성공조보다는 GST가 지금 많이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필요했겠거니 해서 대부분의 그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오늘 로봇주들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미국장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움직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일단 스타트는 반도체 쪽으로 일단 끊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인프라 투자 전선 뭐 이런 쪽 있잖아요. 네. 재건까지. 그래서 그런 쪽이 오늘은 좀 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장의 중심은 반도체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2차 전지 살짝 뭐 곁다리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고 거기다가 LS그룹주 플러스 오늘 조선이 한 1, 2% 정도 이 정도 오르면서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개별로 조금 오르는 것 같고 코스피는 대형주가 강하고 코스닥은 중형주가 조금 강한 GST 이런 애들 막 16% 이렇게 가고요. 거기다가 로봇 관련돼서 조금씩 올라오는 애들 유일 로보틱스 뭐 8% 이렇게 조금 달리고 있고 뉴로메카도 3.5% 이렇게 좀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텍, 유진테크, 뭐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 원이큐엔시, PSK홀딩스 5%에서 13%까지 급등하니까 오늘 사실은 코스닥 시장, 뭐 코스피 시장 다 반도체가 지금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미사님도 좀 눈에 띄는 초반 특징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결국 그 주도주가 이제 어제 오후부터 삼성전자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반도체가 주도하는 지금 장세가 좀 이제 펼쳐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고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반도체는 약간 이제 레거시 쪽이죠. 전통 반도체. 그래서 아까 유진테크도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고. 근데 이 회사는 어쨌든 이제 전공정 장비 회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그 이제 코스닥에서도 작년 한 하반기부터 엄청 안 좋았거든요. 뭐 주가들이 다 반토막 났는데 작년 12월에 저점 찍고 지금 1월부터 좀 올라서고 이제는 좀 주도주군으로 예,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오늘 바이오 알테오젠이나 이런 쪽이 빠지는 건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튀었어요, 위로. 그래서 아마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단 바이오는 조금 쉬어가고 있다. 근데 바이오는 금리가 좀 꺾여야 움직이는 업종이다 보니까 좀 쉬고 있고, 그리고 오늘 LG엔솔이 2% 오른 거는 어제 아마 공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GM과 합작했던 얼티엄 셀즈 그 3공장 GM이 이제 그거 나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공시가 나왔어요. 실제 이제 LG엔솔이 그 지분 다 100% 인수해가지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마 도요타랑 할 것 같더라고요. 네. 도요타의 그 공장 이용해서 북미 시장 이제 도요타도 전기차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공급하는 걸 오히려 좀 시장 호재로 좀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LG엔솔 밸류체인도 그래서 좀 강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제 같이 움직여 준다면 시장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근데 이제 요새 방산조선이 너무 올라서 얘들이 좀 힘을 내기 좀 어렵잖아요. 네. 다행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7%면 굉장히 견조한 거죠. 그래서 저 정도로만 좀 버텨준다면 코스피 시장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다만 코스닥은 바이오가 빠지니까 네. 좀 상승은 쉽지 않다. 오늘은. 왜냐 바이오가 어쨌든 코스닥은 삼성전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코스닥은 지수는 부진하지만 종목 장세 속에서 반도체 이렇게 움직이고 코스피 대형주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전에 나온 뉴스는 도요타 말씀을 해주셨는데 LG엔솔 미국 공장, 미국 도요타 주문 배터리 만든다. 랜싱 공장, 미국 랜싱 공장에서 2조 원 규모의 배터리 주문이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블룸버그 통신 건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실 게 그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아하. 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어제 공시가 떴기 때문에 네. 공시에는 뭐 도요타랑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거 종합해 보면 도요타 물량을 하기 위해서 LG엔솔이 지금 미국 공장을 굳이 GM 것까지 다 인수해 버린다는 건 주문이 들어왔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도요타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투자하실 때 무조건 도요타다라고는 좀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왜냐하면 그건 뭐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LG 내부 관계자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시장은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항상 올라가니까 네, 오늘 LG엔솔 주가에는 그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미쳤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 11% 넘게 쭉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3%대 상승,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합니다. 반도체.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반도체 다 좋네요. 그렇죠? 오늘도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고 네. 미국에서도 약간 패자주들이 많이 올라요 요즘에. 그러니까 인텔도 폭등했고, 그러다 보니까 승자주들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는 좀 부진하고.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작년 하반기 패자주가 반도체잖아요. 네. 이제 확실히 올해 들어와서 패자가 승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일단 오늘 장 보면 그런 게 확실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낸드, SSD, HBM, CXL, 냉각, 반도체 장비, 거기다가 재료, 부품, 대표주, PCB, 시스템 반도체 다 오르네요. 예. 와, 반도체. 표정이 좀 안 좋으십니다. 왜요? 시장 올라서 좀 안 좋은 거 아니죠? 왜요? 올라야 좋은 거죠? 당연하죠. 제가 맞고 틀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저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어서 맞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얘가 빨리 65,000원, 29,000원 각오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제가 좀 네. 많이 신경 썼던 게 삼성전자가 어쨌든 좀 오랜 기간 많이 떨어지고 해서 58,000원 돌파.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Yes. 그래도 이제 결국엔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더 많이 올라가서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힘든 구간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방송할 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 뭔가 바뀌어서인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의 주가 상승은 우리가 단기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분명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네. 그래서 뭐 분위기 좀 당분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어쨌든 오늘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가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50조 원 데이터 센터 짓는다. 어쨌든 한국이 짓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반도체한테 나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당연히 호재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에 또 영향을 줄지 또 오늘 뭐 액침 냉각뿐만 아니라 뭐 오늘 관련된 뭐 전선 업체들도 다 급등하는데 어쨌든 한국에 이런 데이터 센터 짓는 건 저는 뭐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국이 또 AI에서 뭐 선두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분간 또 이쪽으로 좀 시장에 관심이 또 쏠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또 반도체가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또 타이밍 좋게 그 뉴스도 굉장히 또 이게 붐업을 또 시켜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더 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 벨도 그렇고 클로징 벨도 그렇고 지난주, 지지난주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방변 여기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는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버텨주기 때문이다. 근데 시장이 2600에서 더 가려면 2550에서 더 가려면 여기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라주면 타이밍 맞게 진짜 굿 픽처가 나올 수 있다. 그죠. 좋은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뭐 슬슬 이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지금 레벨인 건지 이거는 어쨌든 뭐 잘 모르겠지만 오늘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게 네. 2600이 비싼 지수도 아닌데 아, 조심해야 그쵸. 되냐는 얘기를 왜 하냐면 자꾸 여기서 또 2400까지 맞아요. 그게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근데 사실 엄밀히 보면 지금 PR 9배밖에 안 되는데 네. 여기서 8배에서 9배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심합시다. 참 이것도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진짜. 한국 증시가 워낙 패자 시장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좀 일단 2월까지긴 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올해는 좀 승자 시장으로 바뀐 건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의 고가가 2560이었네.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여기서 얼마나 올랐다고 하지? 2600. 왜요? 제가 이 아침엔 투자 한번 특집 출연한 적이 아,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국내장 투자해야 되냐 미국장 투자해야 되냐 해서 국내 또 선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저의 논리에 대한 거보다 저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응원합니다 이랬는데 결국엔 우리나라가 지금 1등 막 하고 있고 하니까 상승률 네 기분이 좋네요.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꼴등 아니면 1등. 1등 아니면 꼴등. 무조건 앞에서든 뒤에서든 1등밖에 안 한다. 참 작년 꼴찌 한국 시장 2월 달까지 지금 뭐 한 달 반 정도 지났나요? 한 달 반 지났는데 글로벌 1등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진짜.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라서 2651도 돌파했습니다. 2651. 뭐 중계하듯이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코스닥이 0.26% 상승 775. 하락하는 쪽을 살짝 체크를 좀 해볼까요? 오늘 방산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던데 약간 그거를 말아 올리긴 했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로템이 초반에 조금 떨어져서 오늘 차익 나오나 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말아 올려요. 예, 그래서 로템도 뭐 마이너스 한 3%? 2% 3% 가다가 지금 보합권으로 0.8% 요 정도로 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이너스권 마이너스 3.7% 나오다가 지금 0.7%로 좀 많이 좁혔어요. 떨어지는 거는 SK바이오팜 요 정도 이게 한 4.7% 떨어지고 근데 이게 뭐 나쁜 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그건가? 그 25% 관세? 의약품에도 맞아요. 예. 트럼프가 의약품에도 25% 관세 매길 것이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ABL, 보르노이, 알테, 리가, HLB 뭐 이런 애들 다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도 뭐 관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 언급이 됐다는 게 센티적으로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약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애매해가지고 요거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지수 올라온 거 생각하면 투자를 못해요. 왜냐하면 2,360이 바닥인데 벌써 300포인트 올랐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국 시장 항상 박스권 생각하면 이제 2,600이 고점 아니야? 이런 이제 그 약간 이제 학습 효과 생기다 보니까 600 이상에서는 팔고 다시 400 오면 사야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팔아야죠 당연히. 근데 그건 또 아니고 아직 외국인이 복귀도 안 했어요. 지금 지수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 파는데 사실 지금 장 이끄는 거 연기금이거든요. 근데 연기금은 계속 살 겁니다.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주식을 사야 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 비중이 너무 적어가지고 네.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상반기는 살 것 같고 하반기는 조금 이제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예, 시장 자체는 더 한 번 더 위가 열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기술적 반등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분명히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여기서 좀 아직까지 좀 못 오른 기업들이 있다면 저는 좀 지금 너무 올라간 걸 좀 살 수는 없겠지만 예, 적절한 타이밍에 뭐 소외된 기업들이 있다면 뭐 지수 상관없이 그냥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보자면 사실 소외된 주식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최근에 진짜 2,600 지금 60 돌파했잖아요. 2,660 돌파했어요. 안 올라온 기업이 거의 없어요. 진짜 스토리가 나쁘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안 올라온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거요? 자동차. 현대차 완전 왕따 당하고 있고. 걔네는 좀 힘들지 않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싼 거죠. 자동차, 뭐 게임, 뭐 이런 애들. 게임도 근데 조금 올라왔죠. 네. 조금 올라온. 자동차, 게임, 그다음 증권주, 은행주.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그래요? 사요? 그러니까 표정 가지고 그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싼데 그럼 이들이 계속 왕따 당할까요? 전 그렇게는 안 봐요. 전 그렇게는 안 보고 결국 그 2차 전지도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뭐 주도주가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찾아보시면은 못 오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뭐 보면 해운주도 못 올랐죠. 어제 석유화학 좀 일부 올라왔지만 석유화학 기업들도 롯데케미칼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러면 영원히 왕따 당하냐? 중국도 부양할 텐데 또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또 중국 소비주도 있고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손이 안 가죠. 안 좋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들이 계속 순환매가 돈다면 이쪽으로 온 게 언젠가 뭐 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늦었으니까 막 방산주나 뭐 조선주를 뒤늦게 쫓아가는 뭐 흐름보다는 지금 지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기업들도 하나의 또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여미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니까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많이 물어보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흥분 상태일 때 항상 한숨을 좀 돌리고 간다고 하면 연말과 지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연말이랑 지금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6개월 동안.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반등하는 이 상황에서 계엄이나 이런 걸 다 차치하고 달라진 게 있다고 봐야 되니까 원래 안 좋던 얘기했던 거 뭐 트럼프가 되면은 관세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리고 아직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 안 내려왔다.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가 뭐 N 캐리 트레이드다. 그리고 뭐 나스닥과 기술주가 고점이다. AI의 그런 버블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변화된 게 있어요? 변화된 게 없는데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이게 환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단기적인 혹은 뭐 분위기라든지 뭐든지 어쨌든 변한 게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 많이 변했죠. 뭐가 변했죠? 아니 작년에 안 좋은 이유 우리 다 알잖아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얘기를 꺼내면 중국 CSMT 어마어마한 증설 거기에 레거시 반도체 가격 폭락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했고 또 HBM 공급 안 된 거. 근데 그 중에 HBM 공급 안 된 거는 그건 아직까지 이어져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 됐으면 벌써 7만 원 넘었겠죠, 사실. 근데 이제 그건 안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CXMT가 지금 이제 미국이 1월부터 반도체 규제 더 올려놨거든요. 올려놔서 이제 내년도 저희 당사에서도 자료가 최근에 나왔는데
내년에 생산 능력이 예상보다 줄었어요. 줄 건 이건 트렌드포스에서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증설을 많이 못하네? 그럼 작년에 삼성전자 빠졌던 이유 하나 해소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다 작년에 레거시 반도체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안 팔리니까. 근데 얼마 전에 중국 이구환 신하면서 스마트폰 1월 매출이 폭발을 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죠. 올해 연말까지 이구환 신하거든요. 3월에 양이 열리면 더 공격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봐도 바뀌었어요. 네, 바뀌어서 올라간 거지 그냥 올라간 게 아닌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좀 주가 상승이 그냥 단순히 뭐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되돌림이다. 그렇게 또 보진 않고 또 한 가지가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폭락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 근데 트럼프 당선되고 제일 걱정했던 게 관세 바로 때릴 거다. 네. 20% 보편 관세. 근데 아직도 안 때리고 있잖아요. 그냥 가만 봐요, 지금도. 오늘도 뭐 자동차 25% 매긴다고 하는데 4월 2일 날 그러니까 4월 2일 날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게 관세를 부과하는 게 그 날짜인지 그날 계획을 발표한 건지 그것도 몰라요. 근데 인터뷰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많은 기업들한테 미국에 투자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 얘기는 4월 2일 날 관세 계획을 발표하는 거지 그날 발효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거는 바로 할 줄 알았거든요. 2월에 취임하자마자. 그래서 폭락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또 여지를 주더라고요. 기업들한테 1년 동안 미국으로 그죠. 공장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가 않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생각보다 셀 걸로 생각하고 빠졌는데 아니면 주가 다시 올라가야죠. 당연히. 악재가 약해졌는데. 호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호재를 100을 생각했는데 80 나오면 주가 폭락하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그거랑 이제 반대고 마지막에 이제 12월에 계엄 사태. 그거잖아요. 근데 계엄 사태 때문에 한 번 더 폭락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정치 리스크는 거의 다 이제 대부분 그렇죠. 얘기를 안 하는 되는 상황이니까, 상황이니까. 그것도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죠. 네.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건 아니면 뭐 여권에서 뭐 오세훈 시장이 되건 누가 되건 어쨌든 주식 시장은 부양할 것이다. 지금 나와 있는 약간 후보들 그 몇몇만 네. 보면. 그리고 그럼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이제 정치권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책이 바뀔 것 같고 요즘에 보면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이제 어쨌든 간간히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공시를 해요. 매일매일 공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안 그래도 여기 자료 하나 좀 갖고 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안 드렸던 게 어쨌든 그동안은 미국 예외주의였잖아요. 미국만 좋았잖아요. 사실 작년까지 그렇죠. 미국이 2년 연속 급등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뒤바뀌는 승자와 패자라 그래서 왼쪽이 작년 1등 국가들이에요. 대만, 뭐 S&P 500, 니케이. 근데 이들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 밑에 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국가들 있죠. 폴란드가 1등이에요 지금 네. 전 세계. 그래요. 프랑스가 코스닥 밑에 가 있고 코스피. 이들이 다 패자 이 시장이었죠. 이들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밑에 보시면 글로벌 주식형 ETF 자금이 1월 2일부터 1월 29일까지는 저렇게 미국 쪽으로 쏠렸는데 최근 일주일간 이거 제가 잘못 썼는데 1월 23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 좀 수정하시면 되겠고 북미가 이제 보면 2월 딱 이제 들어와서는 북미 자금이 10분의 1 통 나버렸어요. 근데 유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미국 너무 비싸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한참이잖아요. 미국 좋은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비싼 건 이제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야 미국 말고 뭐가 있지? 그걸 딱 찾아보니까 역시 유럽 좀 괜찮지 않을까? 유럽 ETF로 가고 이게 홍콩 딥시크 터지니까 홍콩으로 좀 가고 폴란드로도 좀 갔고 이제 한국은 아직 안 왔어요. 사실 안 오고도 이 정도 올랐어요. 좋다. 이 얘기는 연기금 때문인데 여기에 또 찾다가 야 한국 우리 좀 많이 비웠으니까 좀 사볼까? 삼성전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위가 더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야 미국만 좋은 게 아니잖아. 이제 좀 바꿔보자. 주식시장 좀 다른 나라도 봐보자. 이러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도 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S&P 500이 57% 올랐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는 얼마 올랐을까요? 지난 4년간. 지난 4년 동안? 네. 얼마 안 올랐을 것 같은데. 네. 안 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17% 빠졌어요. 그렇네요. 3010에서 지금 2600 겨우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마이너스 거의 20% 가까운 급락이죠. 근데 너무 벌어진 거잖아요.
이걸 좁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정상적인 시장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작년 하반기랑 지금은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간 이유가 명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채팅창을 보고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거를 좀 가늠을 많이 하는데 채팅창을 보면은 칼라 가르시아라는 외국인이 또 오셔가지고 올라 꼬모 에스타 이렇게 또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분은 이제 멕시코 분인 것 같은데 스페인 분인가.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3%를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 그런 것도 보면은 분위기가 센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자, 보노님도 이 지금 올라가는 시장 코스피가 지금 1.2% 올라서 2,660 뭐 돌파해서 지금 더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세네요. 장대 양봉이. 뭐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반도체가 핵심이죠. 반도체 핵심이고 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슈 있어서 좀 오르고 거기에다가 조선도 오늘 또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고 또 이게 중요했던 게 제가 조방변에서 바뀔 때 반도체나 바이오 쪽 뭐 이런 좀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순환매가 돌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려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위치가 되게 낮잖아요. 이게 진짜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로 지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 놨는데 가장 핵심인 삼성전자 위치가 지금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턴을 해버리면은 글쎄요, 이거는 뭐 진짜 지수를 그냥 멱살 잡고 끌릴 수 있는 주체여가지고 뭐 분위기는 일단 나쁘지가 않겠죠. 투심 자체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수는 일단 뭐 몇 포인트까지 가는 거를 일단 잠깐 내려놓고 조금 더 이제 산업이 집중되는 쪽으로 적극적인 매매를 해보는 거는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너무 장기 투자의 관점보다는 좀 이슈가 있을 때 같이 파티 잽싸게 하고 좀 조기 퇴근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어떨까 싶고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59,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9. 네, 그거까지 넘어가면 전 추세에 명확한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캔들 종가상 뚫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요게 지금의 분위기라면 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면 그냥 뭐 지수는 사실 뭐 2,700이 뭡니까? 65,000원 가면 2,700 중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일단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생각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어쨌든 그런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두 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론님 먼저 거래소에서 지금 외국인이 초반에 408억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오늘도 삽니다. 1378억 1400억 가까이 사고 있고 연계금이 오늘도 330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기는 한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3,800억 가까이 매수를 땡겨주고 있다는 거. 이거 지수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은 겁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일단 선물이 마이너스 2조에서 0조 사이에서 계속 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걸 뚫은 게 일단 하나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현물만 놓고 보면 뭐 최근에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주간으로 보면 한 2주 정도 보면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1월달 외국인 수급 동향 보고서를 보시면 미국계가 2조 5천억인가 들어왔어요. 꽤 많이 들어왔는데 이쪽이 작년 상반기 때 기억을 해보시면은 반도체 쪽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지수 자체를 굉장히 땡겼었던 주체 수급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좀 반도체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 유지되고 있고 연기금도 매수를 유지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볼륨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아쉬운 거는 뭐 선물도 볼륨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선물보다는 현물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게 좀 뒤집어지면 조금 더 강한 배팅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지표들이 아직 안 뒤집어지고 베이시스 차도 뭐 좁히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면 약간 좀 과열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PBR 수준이 0.92예요. 근데 이제 뭐 오버슈팅이 나오면 100까지 가긴 하지만 보통 0.92에서 0.95면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왔다라고 볼 수는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끝까지 뭐 머리 끝까지 먹는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네. 저는 일단 이런 분위기에서는 약간씩은 좀 차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뭐 연기금이 어쨌든 주도하고 있는 시장인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연기금의 수급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좀 보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왔기 때문에 기준점을 어디로 두는지는 각자 성향에 좀 맡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미사님도 수급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도 계속 말씀드린 게 좀 뭐 2,500, 400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했던 게 뭐 안 좋은 상황이었죠 당시에는. 근데 이제 연기금이 방어해 줄 거니까 또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주 배입 올해 10조 하잖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크게는 안 빠진다. 근데 다만 올라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아까 바뀐 조건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성립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위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초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연기금이 오늘도 좀 사고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 아까 아침에 외국인 좀 팔아버렸거든요 주식을. 근데 지금 돌려요 다시 또 순매수. 근데 이 순매수 금액 자체가 또 그렇게 아직은 좀 크진 않지만 뭐 그 얘기는 뭐죠? 그냥 결국 더 들어올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온 경우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좀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한번 또 크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3월 31일 날 공매도가 또 재개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3월 또 한 마지막 주는 시장 참가자들이 좀 이제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많이 오른 것들 좀 이거 차익 실현해야 되나. 그래서 한 달 남았으니까 뭐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3월 중순부터는 이제 그 가시권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자료 어차피 좀 저희 당사에서 나온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요것만 좀 보면서 또 수급 얘기 해드리면 네. 3월 31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될 텐데 보시면 예, 우리나라가 지금 공매도 금지가 4번 있었어요 총. 근데 과거에 이 빨간색의 공매도 금지 해제된 그때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다 보면 좀 흔들리죠. 진폭이 좀 있어요. 보시면 이게 공매도 해제된 이제 금지가 해제된 날. 그래서 근데 이 3번 다 3개월 후에 수익률은 그 결국엔 공매도가 이제 해제되고 나서는 금지가 이제 해제되면 주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올랐어요. 장기적으로는 또 그 후에 오르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었고, 이게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공매도 재개 첫날 수익률 봤더니 2009년은 오히려 올랐는데 2011년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저것도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국채금리 난리 날 때 유럽 재정이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래서 5% 그날 박살이 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망하니 많이 막 할 때니까 저건 공매도랑 별로 상관은 없었던 이슈죠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공매도 금지가 이제 다시 풀렸을 때는 변동성이 일주일 정도 있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매도 물량이 또 나오잖아요 새롭게. 그래서 3월 31일부터 일주일 정도의 변동성은 좀, 아니 그 전주부터죠 사실. 그 전주부터 좀 변동성 확대に주의하시되,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게 내려가고 내려갈 게 올라가고 그거랑 관계는 없어요 사실.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환경이 좀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상승장 분위기면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돼서 증시가 혹시 빠지면 또 기회가 되는 거죠 사실은. 다만 주의하실 건 공매도 타겟은 뭐가 될까요? 좀 거품 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올라가서 스토리텔링으로.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좀 맞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3월 중순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이 사실 실적도 탄탄하고 앞으로 수주와 그리고 미래에 그런 들어올 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상대적으로 확정적인 네.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긍정적인 부분 아닐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뭐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공매도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건 단기에 끝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숫자도 안 나오는데 막 그냥 어떤 이제 기대감만으로 오른 기업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 각별히 조심해야 조심해야죠.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9시 37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이 오늘 또 야심차게 준비하신 자료를 또 봐야 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은 계속 그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쪽에 베팅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661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0.2%, 0.3% 요 정도에서 지금 초반장은
플러스로 좀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르는 종목들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은 아까랑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자료 어떤 것들이 먼저 있어요? 제가 메뉴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메뉴. 네, 제가 그래야지 딱 이렇게 바람 잡고 광고한 다음에 제가 좀 아니 오늘 오늘 이제 저번 주에 또 네. BYD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거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석유 수출량 좀 줄인다 아니 그 미국이 규제한다 그래서 그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그 누구죠 그 시진핑이 그 어제도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마인 이제 만났다 모임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준비는 해봤습니다. 엄청난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나가시면 안 내용 되고요. 아니에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거 안 들으시면 오늘 하루 이 좋은 장에서 수익을 놓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나가시면 안 야, 되고 바람... 광고를 딱 2분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오늘 불을 뿜는 이유는요. 물론 좋은 내용도 있겠지만 요소도 있겠지만 저희가 삼성 무빙 스타일 게이밍 모니터를 가져와서 또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조금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삼성 무빙 스타일 TV 모니터 여러분 수익으로 올랐을 때 딱 차익 실현해가지고 그거를 딱 현금으로 혹은 물건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TV인데요. OTT 시청할 수 있고 TV 볼 수 있고 서브 모니터 할 수 있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게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스팀과 엑스박스 게임기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좋죠. 그래서 이 모니터 있어요? 요거는 저 우리 MD님이 팁을 줬어요. 이제 와이프한테 그냥 서브 모니터 이렇게 하나 샀어. 근데 게임 컨트롤러 같이 드려. 요거를 게임 컨트롤러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게임이 돼요. 그래서 16,000원만 딱 내면은 여기에서 스팀하고 엑스박스를 구독을 해가지고 바로 게임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딱 업무 오피스나 뭐 이런 데 딱 갖다 놓고 TV인 척하면서 게임하는 거. 그래야 게임주 오르는 거예요. 게임주 그냥 뭐 꽁으로 올라요. 네. 자 그래서 낮에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 밤에는 나만의 게임 머신. 비싼 PC나 게임기 본체나 구매하지 마세요. 구독료 16,000원만 내면요 80가지 인기 게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간 제약 없이 이렇게 이거를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거 락을 해놨네. 예, 그래서 이 가로 세로 자동 전환된다고 합니다. 되나? 되네. 예, 이렇게. 근데 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바뀝니다. 좋죠. 센서 있어. 센서. 세로로 바뀌는. 이렇게 하면은 딱 바뀌어라. 똑똑하잖아. 기가 막히지. 예. 자,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보다는 삼성 대기업의 AS를 아주 럭셔리하게 받아보시면서 이 TV를 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원래 55만 9천 원짜리입니다. 55만 9천 원. 근데 저희가 50만 원. 50만 원. 또 아닌. 네. 40만 원. 40만 원. 또 아닌. 39만 8천 원에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그냥 가져가실 분 빨리 가져가세요. 예. 저희도 이제 시간 지나면 안 팔 거니까 후딱후딱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 모니터 이거 나 게임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고급 감자칩을 가져왔습니다. 고급 감자칩. 고급이에요. 이거 원래 없던 건데 아까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공수했어요. 왜 이거 스페인 거거든요. 라 아브레라 니에베스 감자칩 10+2 스페인 장인이 아니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홈쇼핑 보내요. 이분 홈쇼핑 가야 될 것 같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빨리 사세요. 그래야 나도 끝난단 말이야. 어쨌든 감자칩인데 이게 스페인산 프리미엄 감자칩이래요. 그래가지고 10봉 사시면은 9봉은 드린다고 합니다. 이건 한번 진짜 감자칩 드셔. 딴 건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거 하나 들고 가고. 네. 이거 이렇게 드셔보시고 보느님 아까 저는 먹었어요. 네. 그래서 요 감자칩 마켓컬리 한 봉에 이거 한 봉에 얼마인 줄 알아요? 마켓컬리에서 얼마요? 5,900원. 5,900원. 네? 리모컨? 이걸 달라고? 답답했나 보네. 내가 조작하는 거 보고 답답했나 봐. 그래서 이거 한 봉지에 5,900원인데 3%는 4,800원에 감상평. 어떻습니까? 어때요? 예. 뭐 특정 감자는 원래 되게 소금도 많고 근데 담백해요. 그래서 맞아요. 담백해요. 뭔가 페어링해서 드시려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맥주, 콜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예일 맥주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페어링 하실 걸 주셔야 엄청 아삭아삭하네요. 뭐 요 감자칩은 저렴하니까 요거를 10봉지 플러스 2 해가지고 108,000원인데 저희가 59,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59,000원에 맞죠? 10봉 플러스 2 맞죠? 이게 108,000원인데 59,000원에 감자칩 여러분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챙겨갑시다. 광고 끝. 여기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자칩과 우리 TV, 우리 여기 리모컨으로 아까 이거 해주셨는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독수리 에디 이런 거 딱 볼 수 있고. 얘는 이게 이렇게 일체형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붙어서? 아니면 그럴 거예요. 이게 맞아요. 분리가 되는 건가요? 분리가 그 나사로 되는 거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집에 이제 고정해 놓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무빙이에요, 무빙. 왔다 갔다 무빙. 왔다 갔다. 예, 좋잖아요. 예, 삼성이잖아. 삼성 디스플레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은 보루님 어떻게 그 헤드라인 먼저 볼까요? 네. 아삭아삭한데요. 네. 보시면은 좋은 내용. 좀비 기업 아직 수두룩한데 8년 만에 상패 결정한 거래소 칼춤. 축축. 이제 좀비들이 퇴출이 될 예정입니다. 좀비 영화들도 많이 나왔는데 생존력이 아주 뛰어나죠. 근데 이제 드디어 칼을 뽑았다고 하니까 만약에 상패 결정 물론 이거는 주주분들도 굉장히 슬픈 얘기긴 해요. 네. 왜냐면 좀비 기업이 퇴출이 되면 당연히 상장 폐지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희망이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근데 이제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은 또 이제 거리로 다시 나가줘야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이제 또 상반기에는 1분기에는 또 상패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투자하고 계신 종목군들에서 뭔가 실적이 계속 안 좋다던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4년 연속 실적 안 좋거나 이런 기업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엇갈리는 멘트인데 첫 번째로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빚더미다. 가게가 소비할 돈이 없다라는 기사가 있어. 이거는 뭐 우리가 요즘에 익히 듣던 얘기인데. 그쵸.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요즘에 23이랑 56이랑 소비 패턴이 완전 극과 극이다. 라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23은 엄청 아끼고 56은 펑펑 쓴다.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면서 그런가 보다. 네, 은퇴 시기시다 보니까 이제 소비 패턴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버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되게 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뭐 이거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실버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의 소비 패턴이 좋아지면 거기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니 네. 그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느낌으로 요 들고 왔고 그래서 확실히 좀 엄청 소비가 패턴이 크다고 합니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미국의 풍력 산업이 자초 위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요 다 중단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힘이 원전이나 또 이제 태양광 쪽으로 쏠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 풍력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원전이라든지 뭐 인프라 관련된 쪽은 좋을 수가 있으니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속보로 나온 거죠. 관세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약품 관세, 뭐 이런 자동차 관세 이런 내용들이 또 새벽에 나왔으니까 요거는 한번 기사 차분하게 또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알아야 될 헤드라인. 근데 뭐 5, 60대가 막 1,000만 원짜리 스파하고 이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뭐 이거 기사가 요거 자극적인 걸 들고 오긴 했는데 소비 패턴이 어쨌든 그쪽은 좀 많이 왜냐 당연하죠. 은퇴하시고 했으니까 그렇죠.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뭐 이런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버 산업이 되게 핫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쵸. 국민연금이랑 이런 것도 없어요. 고갈. 나 그 국민연금 그 국장님인가 팀장님인가랑 전화로 싸웠잖아.
왜요? 한 2달 안 냈더니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만 하면 다행이죠. 내용 증명 같은 거 날라와서 계좌 동결시킨대. 내용 증명까지는 더 밀려본 적도 있어요. 근데 내용 증명 안 날아와. 그렇게 국가가 그렇게 국민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 압류 얘기 많이 나온다고. 아이 압류 얘기만 하지 잘 안 해요. 그래요? 근데 뭐 전화 왔길래 받아가지고 나 어차피 저기 뭐야 받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내라고 그렇게 뭐 협박하냐. 그랬더니 이제 나라에서 다 좋은데 쓴다고. 나 받는지 어떻게 하냐. 다 좋은데 쓴다. 그럼 내 연금을 왜 좋은데다 써? 날 줘야지. 어쨌든 다 냈습니다. 지금 체납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미사님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아까 이제 그 지난주에 어쨌든 BYD 그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ADAS가 예전엔 지금 다 옵션으로 지금 채택돼 있잖아요. 차에 내가 놓고 싶으면 이제 몇백만 원 넣고 이제 옵션을 채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BYD의 좀 어쨌든 이제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1,000만 원대 차에도 넣어버리겠다. 예, 그러면 결국 이게 BYD에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딥시크랑 BYD는 너무 똑같은 게 많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뉴스만 볼 게 아니라 중국 테크 기업들이 뭐 하는지도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도 기회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중국이 이걸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대중화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경쟁 기업들도 ADAS를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넣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ADAS는 여기 왼쪽에 나온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뭐 여러분도 요즘에 이제 차이는 많이들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저가 차이는 아예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1,000만 원대 차이도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산업을 좀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래서 ADAS라든가 또 카메라라든가 또 MLCC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MLCC 관련 자료가 만든 거 있어서 한번 또 찾아봤는데 결국에 뭐 여기서 삼성전기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시면 그 MLCC 보시면 지금 스마트폰에 한 1,0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는 일단 많이 들어가요. 2,500개 정도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보다 5배. 근데 중국 전기차 1월에 또 엄청나게 잘 팔렸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잘 팔리면 MLCC에 좋고 ADAS는 2,000개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MLCC가.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건 뭐 각종 자율주행 기능들인데 요거 하면 10,000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전에 없던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중국에 시작되는 거죠, 지금. 근데 자동차는 스마트폰과 좀 다르게 안전이 중요해서 MLCC 아무거나 쓸 수가 없어요. 싸구려를 못 쓰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 세계 전장용이죠. 자동차 1위가 무라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무라타 주가를 한번 봤어요. 굉장히 부진하긴 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여기가 뭐 중국 경기도 좀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올해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게 무라타가 좋다 이것보다도 일본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어요. 일본 증시는 사실 뭐 작년에 좋았지만 엔화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해질 것 같거든요. 일본 요즘에 좀 미국 달러도 좀 굉장히 약해지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지난 10년간 엔화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 면에서는 어쨌든 저희 당사도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엔화 쪽을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좀 그거잖아요. 달러가 올라서도 본 게 많거든요. 그죠? 1,200원대에서 1,400원대 넘어가니까 그렇죠. 이게 미국 주식 안 올라도 이거 돈 번 거죠, 사실은. 예, 거기서 손해를 봐도 좀 만회가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엔화가 저는 좀 만약에 강해지는 스토리가 진짜 맞아 떨어진다면 일본 주식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갖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근데 물론 일본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훨씬 좋겠죠. 엔화가 강해지면 일본 내수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본 정책도 내수 쪽이니까 지금 최근에. 네, 그래서 뭐 무라타 얘기한 김에 어쨌든 이제 일본 엔화까지 좀 연결을 해드렸는데 네. 결국 올해 어쨌든 이제 투자 관점에서 작년에 너무 좀 쏠렸던 쪽보다 한번 국가 차원에서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건 좀 광고 때문이에요. 광고도 있는 게 뭐냐면 네. 광고라기보다는 일본 주식은 좀 매매하시기 되게 좀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접근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네. 저희 회사도 지금 최근에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6월에도 여기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요? 금방 하고 예. 언제 떠날지 모를 아니 채비를 그건 항상 하고 아니에요. 계신 예.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운하게. 근데 이제 6월에 저희가 이걸 오픈하니까 일본. 예. 그래서 꼭 그것 때문에 꼭 이렇게 일본 하라는 건 아니고 일본도 이제 우리가 일본 주식은 사실상 거의 선택지가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 개인이 하기 예. 되게 어렵잖아요. 예, 아니 이게 완전 제도도 달라요. 가격 제한폭도 가격마다 다 달라요. 그래요? 예, 점심 시간도 있어요, 일본은. 한 시간 되게 틀려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좀 달라서 그래서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져서 좀 투자를 대부분 안 하시는데 근데 일본도 어쨌든 이제 저희도 준비하고 있지만 올해 엔화가 좀 강해지면 일본도 좀 저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또 준비되면 그런 말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엔화 관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완전 다른 얘기인데 LS 그룹주 개별 종목들이 좀 좋은 것들이 최근 잘 가잖아요. 작년 최근. 그러면은 LS 증권 뭐 이런 데도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나 좀 좋은 게 있어요? 아니 LS증권은 아예 없어요? 전혀 지금 LS 그룹주 잘 가면은 뭐 약간 증권과 별개잖아요. 아예 별개예요? 네. 아니 근데 물론 뭐 LS 그룹이 뭐 M&A를 한다거나 뭐 자금 조달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우리 IB가 가서 하겠죠. 네. 그런 게 있으면 뭐 수혜는 받겠죠. 그런 건데 뭐 그런 게 지금 아직은 뭐 그렇게 뭐 제가 뭐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네, IB 쪽은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LS 그룹 전체가 좋아서 가는 거는 갈 수 있는데 저희 뭐 당사가 어쨌든 뭐 작년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만약에 이제 실적 좋아지면 뭐 같이 좀 동참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LS 그룹에 비해서는 저희 당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주가가 근데 이건 뭐 저희만 그렇다기보다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뭐 그동안 잘 아시잖아요. PF 문제. 네. 이런 좀 손실 리스크들이 좀 많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실적이 뭐 아직까지는 대형사에 비해서는 좀 부족해서 좀 주가는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9시 54분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장은 아직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가요. 와, 코스피가 1.5%. 김정일 본부장님이 완만한 기울기라고 얘기한 후부터 불을 뿜습니다. 불을. 근데 아직도 완만한 오늘도 물어볼 거야. 난. 계속 완만한 기울기래요. 지금 한 2주 동안. 아니 잠깐만요. 한번 여기 차트 보여주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제가 진행자로서 이게 완만한 기울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근데 완만하네요. 아니, 누가 봐도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본부장님은 너무 지난 2년간 약세장이 너무 길들여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올라도 이제 저거보다 저게 완만하면 불을 뿜을 때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수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월봉으로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 흔히 기술적 차트에서 이평선 정배열이라 그러잖아요. 네. 정배열 초기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제대로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각도가 가파라요. 각도가 어제 클벨에서 진짜 완만하다. 이거는 완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코스피가 그래 죽어보자 하면서 1.5%가 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따가 클로징 벨 때 제가 한번. 근데 이런 이제 정배열 장에서도 한 번씩 조정 나오는데 조정이 좀 짧은 편이긴 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각도는 완만하진 않다. 위가 열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그냥 캐주얼하게 멍청한 질문입니다. 그냥 부담 없이 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완전 초보자 입장에서 지금 요런 상승 각도와 분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수단으로 보면은 코스피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열어둬야 돼요? 아니면 그 생각도 아예 못하는 정도로 지금 잘 가는 겁니까? 어때요? 나는 한 2,700이나 한 2,750 요 정도에서는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이런 기준을 좀 있어야 되니까. 어떠세요, 염희사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PBR 기준 많이 결정하잖아요. 가장 명확한 게 그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PBR이 올해 기준으로 한 2,8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오른다면 거기가 좀 약간 허들이 되겠죠, 사실은. 심리적으로. 항상 PBR 한 배, 옛날에는 가볍게 넘었는데 한국 증시가 어느 순간 PBR 한 배가 항상 이제 고점이 돼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아마 2,800 정도에서 한번 고점 찍고 거기서 또 저항 받지 않을까. PBR 한 배 기준이랑 이제 그런 적용 때문에.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반도체 경기 좋고 수출 경기도 돌아서고 또 ISM 제조업 지수 좀 돌아섰는데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면
뭐 한 배에 안 차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 문제고 지금은 한 배 기준으로 한 2,8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아니 근데 그래봐야 PBR 한 배예요. 와. 근데 우리가 너무 못 가서 그런 거죠, 사실. 꿈의 숫자에 가 보이는. 너무 가스라이팅 당했나? 보도님은? 저도 하반기에는 제가 분위기 되게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뭐 그쪽 보면은 저도 2,700에서 2,800 사이는 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번에는 상승을 하다가 한번 꺾였다가 그 다음번에 다시 상승할 때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시 지나고 또 2시 때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또 이게 끝날 때까지 마냥 이렇게 좋다라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수익이 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